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 정말 그 대통령실에서 준비 많이 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상호 기자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셨을 때 의전이 과거 대통령과는 많이 사뭇 달랐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MB 문 차관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장관급 영접. 장관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인허진 장관이라는 분인데 요 장면을 잠깐 볼까요? 그놈하고요. 자, 내려오셔가지고 안내를 받는데 인허진 장관과 악수를 합니다. 한참 이야기하셔. 의례적인 인사로 끝나지 않아요, 이 대화가. 이거요. 계속 대화를 길게 이어가시고 한 대를 받습니다. 근데 외교는 네.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서에 어떤 사인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누가 마중을 나갔느냐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게 90% 그냥 다 먹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이상호 기자님 현지에서도 이제 내용 전달해 주셨지만 MB 때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 때 외교의 꽃이라고 당시 가장 자랑했던 게 외교 분야인데 그때도 차관보가 나와서 마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장관이 직접 나왔다는 건 아예 그 시절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외교, 그만큼의 대우. 그냥 이 장면 하나로 끝난 것 같아요. 네. 그전 정부와는 다른 또 이거 가지고 또 친중인이 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게 정책이 바뀐 게 없는데 친중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 가서 또 뭔가 그 낮은 급의 사람들이 나왔으면 또 중국에서 홀대 받았다고 또 대통령이 홀대 받았다고 막 그럴 거고 또 잘하면은 또 친중이라고 그러고 이거 뭐 도대체 어느 가르마를 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무조건 네. 이웃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면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말씀드리는 일본하고도 친하고 중국하고도 친하고 다 친하면 좋잖아요. 이게. 그럼요. 그게 강국이죠. 네. 그럼요. 말씀드리는 순간 공식 환영식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공식 환영식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바쁘네요. 엄청 바쁘죠. 하루 만에 스케줄이 몇 개인가. 대단히 바쁩니다. 자, 우리 그 중국 국민들이 굉장히 그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해요. 사실은 그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시절도 있었고 사드 배치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았을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 조사가 아주 의미 있는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제가 그걸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국민 한국 호감도 높아졌다. 일본은 최하위. 네, 한국 호감도가요. 5점 만점에 2.61점. 예, 요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대상 주요국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2023년과 2024년에 이어서 하락세입니다. 러시아에 이어 영국, 유럽연합, 아세안, 한국, 미국, 인도 등의 순으로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요. 5점 만점에 2.61로 네. 전년도 조사 때의 2.10에서 0.51점 상승했습니다. 네. 앞서 2023년 첫 조사 당시 2.60점에서 2024년 2.10으로 낮아진 바 있습니다. 다 이제 윤 정부 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게 낮아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하다가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광객도 많이 지금 네. 오고 있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찰나에 여전히 이제 부정선거 세력들은 그들을 이제 폄하하고 혐오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꺼지라고 시위를 하고 아주 국익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교 방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내가 이제 그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건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건 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내가 찍은 어떤 한 후보자가 아니고 그쵸. 우리 나라를 그냥 대표하는 상징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맞아요. 이걸 옹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너무 그 국민들이 그런 공적 의식이 없고 지금 진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위성락 실장도 네. 얘기했다시피 중국은 건강한 문화라는 자체 기준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이제 중국의 문화가 바뀌었어도 검열을 하는 본인들만의 문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네. 중국식 문화 관리 안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2.61% 그러니까 점수가 2.61점, 5점 만점은 평균을 반이라고 했을 때 2.5 넘은 거잖아요. 그럼 거의 다 마음을 연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엠바고가 풀린 것 같아요.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긴장되는 순간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그래왔듯이 아주 잘하시리라 기대가 됐고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화이팅! 가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오전에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뭐 재계 인사들 그리고 뭐 허리핑이라고 이제 경제 총리가 있어요. 부총리죠. 중국에 부총리가 있고 중국 경제계 인사도 한 600여 명 참석하는 이제 대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한중 협력의 미래로 병난로 정신을 언급했습니다. 병난도 정신. 병난도 정신. 이재명 대통령은 고려와 송나라가 교역과 지식 순환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문화적 성숙을 도모했고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병난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면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병난도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 정말 그 대통령실에서 준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잠깐 네. 말씀 좀 네. 드릴까요? 병난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이게 병난도라는 게 이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그 외교를 할 때 보게 되면 꼭 그 맥락에 맞는 고사라든가 맞아요. 역사적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이용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만든 거겠죠, 이거는. 예, 아주 지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대화하는 물꼬를 트는 방식이 참 지금 잘하시는 분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다. 한 교수님 메시지실 네. 급격 칭찬입니다. 아. 네. 그런 생각이 그럼요. 들고 너무 좋아. 이 병난도라는 데는 이제 그 고려하고 송나라가 교역을 했는데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제 고려하고 송나라는 그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보통 여기가 많이 이용됐을 때가 이제 12세기, 13세기였는데 근데 두 나라 사이에 있었던 이제 긴장 관계는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은 송나라는 중국의 정통 세력이라고 하는 한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족을 늘 한족이 정권을 잡으면은 주변에 있는 또 이렇게 주변 민족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거란이라고도 하고 네. 여진이라고도 하고 이런 데인데 송나라 시대 때는 이 거란하고 여진. 그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예요. 그때가 이제 우리는 고려였는데 이 요 나라가 이제 송나라를 굉장히 위협하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송나라가 이 고려에다가 그 군사적 요청을 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고려에서 보게 되면은 송나라 편을 들게 되면은 요 나라도 우리가 지금 국경을 접하고 있고 맞아요. 문제가 되니까 여기야말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군사 파견을 하지 못해가지고 송나라하고 외교 관계가 끊어져요. 근데 정식적으로는 끊어지지만 그냥 유대를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관계는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거야. 일종의 말하자면 중국하고는 우리가 관계를 맺지만 네. 또 대만하고는 또 나름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지금 그 예성강 하구에 있었던 이 병난도라는 데가 원래 이제 병난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정자 이름이에요 원래 이게. 그래서 그 이제 하구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송나라하고만 교류한 게 아니고 고려 시대 때 아라비아하고도 교류를 맞아요. 하고 일본하고도 교류를 하고 그래서 금, 은, 인삼, 뭐 서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류를 했던 곳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 교류의 장소를 통해 가지고 고려라는 이름이 서방에 알려지기를 코리아라고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 그런 이게 겁니다. 말씀 주셨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고려가 송나라하고 이제 외교 관계를 단절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여진이나 뭐 거란이나 이쪽하고를 의식해가지고 네. 전략적으로 이제 그 관계를 끊으면서 중립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견제를 한 거죠. 근데 끊었지만은 그 순간에도 교역은 계속됐었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걸 서로 양해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를 정경 분리를 하잖아요.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야 되고 민간 간의 교역은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실리는 서로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일본 문제니 대만 문제니 여러 가지 뭐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다단한 외교 문제나 정치 사안이 있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싫어. 나 그냥 막 거래 안 해. 이제 중국은 아웃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예.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서 지금 회담하고 있는 중에 네. 미국에서 공식 입장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만 시끄럽게 어디에 끼어들고 왜 이렇게 하냐 베네수엘라 된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거는 네. 내부 갈등 내홍처럼 보이는 거고 외부 미국에서 특히 가장 먼저 발끈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리 외교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인식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받아들일 때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의미가 우리와의 그 경제적 물꼬를 튼 이 부분은 과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막 혹은 외교 리스크 때문에 막 됐다 안 됐다가 막 왔다 갔다 불안정했지만 이제 한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미국 눈치 봐가지고 과거에는 흔들릴 때도 있고 이랬지만 이제는 그런 외교 관계, 정치 관계 상관없이 협력할 부분은 단단하게 협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중국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한령이라고 그러죠. 네. 사실 이것도 중요한 이슈인데 한한령 우리 이제 가수들이나 하여튼 문화 교류나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한령 한다고 발표는 안 했지만은 느낌으로 알죠. 느낌으로 예.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한령이 해제되나? 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그쪽에 국가 특성도 있고. 그렇죠. 근데 즉각적으로 해제한다기보다는 그 단계적으로 신뢰 회복하는 그 과정을 이재명 정부 그 시기 동안에 네. 계단처럼 쭉 밟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해제를 즉각적으로 해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식 입장이 나오는 국가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여러 국가들이랑 다 같이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외교력을 보이려면 이거는 미지근하게 쭉 네. 오래 끌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교류가 문화 교류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오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도중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하이브라든가 이런 데 주가가 많이 뛰었었습니다. 네. 네, 뛰었었는데 오늘 약간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은 하이브 얘기하면 또 비토 세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이브만 아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이브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 너무 잘 JYP 짚어주셨어요. 다른 데도 있어요. 제가 연예계 쪽이 조금 문제 약해서 많아요 하이브. 네. 하나만 얘기한 거야. 대표적인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즉각적인 말하기 사과. 힘들다. 네, 그리고 게임도 있어요. 음. 연예계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게임계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열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논평 낸 걸 보니까 그 이성락 실장님 네. 논평 낸 거 거기 좀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이성락 저는 실장. 좀 인상 깊었는데. 네. 자, 요렇게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중국이 문화교류 이야기를 할 때 중국 나름 판단의 기준이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네. 서로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부분부터 이해를 넓혀 나가는 게 현실적이다. 중국은 좀 더 보수적 형태의 장르의 예술에 대해서는 적극적, 새로운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덜 전향적인 듯하다. 그러면서 건강한 문화라는 말을 하더라.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문화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중국이 보기에. 요거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이제 연애를 하더라도 서로 상호 이해를 하면서 연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그냥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상대방 감정도 보면서 맞아요. 연애도 그 시간이 다르고 감정의 타이밍이 다 레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살이에도 그렇고 외교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서 네. 우리의 시간과 중국의 시간이 다르고 맞습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게 있고 이럴 때 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문화 교류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약간 좀 그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좀 이렇게 관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문화부 장관도 그렇고
굉장히 그 문화를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맞습니다. 문화는 이렇게 지금 그 뭐 자본주의 상품으로서의 문화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의 개념은 그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이브가 가서 뭘 하고 한류가 가서 뭘 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 그 유대라고 하는 건 사실 20세기 자본주의 이전에 몇천 년 동안의 교류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그 어떤 공통 분모, 특히 한자 문화권으로서의 그 공통 분모가 가장 큰 유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을 공유했었던 그 동아시아의 어떤 공동 문화권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네. 이게 상기시키고 그런 유대를 회복시키는 거 이게 이런 시간에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네, 유대감이 꼭 또 맞습니다. 거기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건 단순히 뭐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이런 문제보다도 훨씬 깊은 네. 어떤 커뮤니티의 맞아요. 어떤 유대를 갖는 거거든요. 이벤트로 그렇습니다. 끝나버리는 거 말고 그냥 각자가 서로의 태도에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그래서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지금 현대 중국에 대해서 그 국민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중국을 막 그냥 막 함부로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중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세계 4대 문명의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발상지고 이 보통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죠. 지금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국은 20세기 중반에 문화혁명 이후에 그 공산화가 진행돼가지고 막 또 뭔가 좀 뭐 이렇게 좀 어수선하게 된 네. 그런 어떤 그 중국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우스운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는 사실은 이 인류 문명에서 존중받아야 되는 문명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